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그리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대처할 수 있는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거의 뭐 회생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이 소과제, 대지 분석과 이 주차 계획이 그냥 시험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실무를 접하고 실무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간다면, 자, 건축사 시험 1교시 중에서 대지 분석 그리고 주차 이 소과제 관련해서 자,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를 제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정확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자, 분석 조닝은 이 수학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이 정답이 있죠. 정답. 자,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정답이 있는 반면에 자,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우리가 2교시 평면계획 같은 경우는 대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 3교시 같은 경우도 사실 정확한 정답이 있는 이제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1교시에 특히 이 대지 분석 그리고 주차 계획 같은 경우도 대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물론 최근 들어서 실무에 가까운, 특히 이제 주차가 들어가면서 이 주차와 관련된 이 대안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면적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층별로 면적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면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안이 역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안을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자,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간다라고 보는 개념보다는 계략적으로 답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한 다음에 이 답을 다듬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채점과 관련된 필수 요소들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작도량은 적지만 그만큼 이 채점을 할 때에 보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자, 최고 고도라든지 자, 혹은 이격거리라든지 자, 특히 이제 뭐 사선 제한의 표현이라든지 자, 이런 요소들이 표현이 되면 득점을 하는 거고요. 표현이 안 돼 있으면 점수가 통째로 누락되어 버리는 바로 실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답안들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득점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과의 1대1 대조를 통해서 표기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표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법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지 분석, 주차 같은 경우는 이 건축법상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접도 조건에 대한 법규라든지 혹은 레벨 차이가 있는 대지 같은 경우는 지하층과 지상층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가중평균이라든지 각종 완화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 법규, 자, 이 건축 법규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도로 가각전제가 4m 바이 6m가 만났을 때 몇 미터가 가각전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다음 시험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런 암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지문상에 정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죠. 자,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고민하지 않게, 시험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암기를 하고 가는 것이 기본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최선을 다한다.
자, 총 100점이 100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분석 조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100점은 보통 40점 내외가 되죠. 40점인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이 180분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50분에서 60분 정도를 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50분에서 60분 내에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130에서 120분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배점이 높은 60점에 100점이 되는 이 배치 계획에서의 점수가 거기서부터 이제 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소과제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라. 분석 조닝에서 뭐 1, 2점 더 받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가 저 60점짜리 과목에서 점수를 까먹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주어진 50분에서 60분 내에 답안 작성뿐만 아니라 자, 문제에 대한 지문과 답안을 1대1 비교해서 대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50분에서 60분 내에 답안 작성까지 다 포함을 하는 시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자, 특별히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 1교시가 합격이 되지 않고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이 1교시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아무리 풀어도 이 성취감이나 재미가 좀 없는 이제 그런 과목일 수 있죠. 이게 왜 1교시에 들어있냐, 1교시에 왜 대지분석 주차가 들어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건축 프로세스 상에 이 건축 프로세스상 이제 실무죠, 실무. 우리 실무를 할 때 클라이언트가 건축 설계, 건물을 짓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이 건축사를 고를 때에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규모 검토죠, 규모 검토. 어떤 용도의 건물을 얼마나 많이 높이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을 건축 설계의 초반에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분석 조닝과 이 주차 검토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의 문제 경향들을 보면 이 주차 계획과 자, 건축 개요. 특별히 건축 개요 안에는 층별 면적표, 이 층별 면적이라고 하면 자,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이죠. 자, 이게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이 최초에 요구하는 해당 용도가 얼마나 많은 면적으로, 해당 용도로 얼마나 많은 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주차 대수를 결국 할애했을 때,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최대한 얼마나 많은 건축 면적을 내가 보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선행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지,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라든지,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사 사무소에도 의뢰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르다라고 하면 내가 작성을 했던 이 계획 안에 오류가 있다. 자, 검토를 했는데 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좋게 얘기하면 그냥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요. 아니, 나쁘게 얘기하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자, 계약이 안 되고, 야, 그쪽 사무실은 해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문제가 있겠더라 라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거기까지만 돼도 사실은 큰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도 계약이 됐어요. 자, 오류가 있는데도 계약이 됐어요. 자,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안이 진행이 되고, 자, 이게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허가가 났어요. 건축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됐어요. 자, 준공까지 되는데도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이 잘못 검토된 것이 준공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준공허가가 나고 할 때에 뭐 건축선을 침범한다라든지 최대 건축 면적을 오버했다라는 것이 그때서 발견이 돼서 이 건물을 일부 해체를 한다라든지 일부 재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에 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그리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대처할 수 있는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거의 뭐 회생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이 소과제, 대지 분석과 이 주차 계획이 그냥 시험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실무를 접하고 실무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간다면, 자, 이러한 공부하는 시간과 시험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의 이 경향들을 살펴보면 건축법과 그리고 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그대로 문제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도시와 관련된 국토부의 주요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다수의 건축 행위가 발생하는 서울시나 경기도권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그런 뉴스들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시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자, 대지 분석과 주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상당히 정확한 답안을 요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채점과 관련된 필수 요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많지 않은 작도량으로 이 채점이 되기 때문에 주요 채점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축 법규들은 긴가민가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주요 법규들을 최대한 암기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자, 특히 40점에 맞는 시간 100점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 더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소과제를 대하는 마인드가 그냥 시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실무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사무소 오픈을 했을 때 수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이 규모 검토건들이 들어왔을 때 그 규모 검토건들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수행해 나가는 연습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간다면 내가 이것을 지루하게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재미있게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겠다.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뭐 학원 가면은 절대적으로 좀 훈련을 시켜주는데, 건축 최대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 가운데서 최고 높이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사선 제한이 있죠.